중심 수행으로 입문하기. 꿈의 명상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례로 수행해야 하는 4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심 에너지 통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료하게 보고 경험하는 것을 키워야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경로의 자세를 키워야 합니다. 이 과정은 평화로움, 즐거움, 힘, 경로라는 꿈의 4가지 성질과 이어져 있습니다. 수행의 4가지 단계와 일치합니다. 중심 에너지 통로에 깨어있기. 낮에 하는 수행과 잠들기 전에 하는 수행을 한 뒤에는 중심 수행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사자의 자세로 눕습니다. 남성은 오른쪽으로, 여성은 왼쪽으로 눕습니다. 몸이 고정될 만큼 무릎을 굽힙니다. 위로 긴 팔을 옆으로 늘어뜨리고 아래의 손은 볼 밑에 둡니다. 약간 높은 베개를 사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이 가볍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숨을 부드럽게 쉬면서 몸의 긴장을 풉니다. 깊으면서도 매우 조용하게 숨을 쉬어서 들숨과 날숨의 소리가 들지 않아야 합니다. 목 차크라에는 4개의 꽃잎을 가진 아름다운 붉은 연꽃을 떠올립니다. 목의 차크라는 목 아래쪽 빗장뼈 사이에 있습니다. 4개의 꽃잎 가운데에 티베트의 아자가 정면을 향해 적혀 있습니다. 반투명의 분명한 문자입니다. 마치 빛으로 만든 수정과 같습니다. 붉은 빛의 천 위에 있는 수정이 그 빛을 받아 붉게 보이듯이 아자도 꽃잎의 붉은 빛을 받아 붉게 보입니다. 4개의 꽃잎에도 문자가 있습니다. 잠이 오면 빛을 유지하고 긴장을 푼 채 아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행의 이 부분은 마음과 프라나를 중심 에너지 통로로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중심 에너지 통로는 평화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붉은 빛의 아자에 녹아들면서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이 차크라에 초점을 맞추면 부드러운 꿈이 나온다고 가르침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꿈은 특정한 영상이라기보다는 단지 평화의 감정에 가까워집니다. 명료함을 기르기. 대략 2시간쯤 잠을 잔 후에 깨어나서 수행의 2번째 단계에 들어섭니다. 전통적으로 이 수행은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수행과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남성은 오른쪽으로, 여성은 왼쪽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신 후 매우 부드럽게 호흡을 멈춥니다. 골반의 밑바닥에 있는 근육인 회음부를 가볍게 조입니다. 그래서 멈춘 숨이 위로 당겨 올라가는 느낌을 가집니다. 숨이 아래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배꼽 바로 밑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이런 종류의 호흡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을 찾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상세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잠시 숨을 멈춘 후에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골반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가슴과 몸 전체를 이완시킵니다. 완전히 긴장을 풉니다. 이와 같은 호흡을 7번 반복합니다. 초점의 대상은 양미간에서 약간 위쪽이며 조금 안쪽에 위치한 차크라입니다. 차크라 내부에 희고 빛나는 공을 떠올립니다. 그 공이 티끌레입니다. 티끌레가 뚜렷한 초점 역할을 합니다. 빈두라고도 알려진 티끌레는 여러 모습을 지니며 다양한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육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성질이라고 했고, 다른 경전에서는 경계가 없는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수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 티끌레는 실체를 지닌 작고 환한 빛의 덩어리입니다. 서로 다른 색의 티끌레는 의식의 여러 성질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빛의 경험에 들어서는 입구로 활용합니다. 티끌레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그저 둥글고 흰 빛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재하는 빛에 녹아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의 감각으로 티끌레를 느끼면서 티끌레에 합일되어 명료함과 빛만 존재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끌레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시각으로 그 빛을 명료하게 보기도 합니다.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것입니다. 이마의 차크라에서 빛이 나는 흰색의 티끌레와 이어지면 마음은 명료해지며 현존하게 됩니다. 빛의 경험이 증가하면 삶이 더욱더 생생해지며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더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그 빛에 온전히 녹아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잠이 들면 끊어지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수행에서는 명료함의 증대와 현존의 연속성을 목표로 삼습니다. 꿈의 명료함을 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경험과 명료함이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존재하는 의미가 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징은 언어나 형상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체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의 이번 단계를 통해 드러나는 꿈의 특질은 바로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정진과 자비의 완성을 향해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더 탄트라에서는 다키니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꾸는 자에게 꽃과 과일 그리고 옷을 바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다키니의 꿈을 꾸어야 한다거나 다른 특정한 형상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단계의 수행을 통해 꿈은 화려한 즐거움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현재에 머물기. 수행의 세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수행을 한 다음 2시간가량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잠이 들고 4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해가 뜨기 2시간 전을 이 수행을 위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번 수행에서는 자세를 바꾸어 높은 베개에 기대고 다리를 느슨하게 겹칩니다. 명상의 자세와는 다릅니다. 어느 쪽 다리가 위로 가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서 잠자는 자세와 비슷합니다. 기대고는 있지만 완전히 누운 것은 아닙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잠을 가볍게 하고 꿈을 보다 명료하게 해줄 것입니다. 목이 편한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편한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1번의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합니다. 모든 호흡을 완전히 주시해야 합니다. 초점은 가슴의 차크라에 맞춥니다. 가슴의 차크라 내부에 검은색의 빛나는 홍자를 떠올립니다. 그 글자는 몸의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에 녹아들어 모든 것이 검은 홍자가 되게 합니다. 그 검은색의 홍자가 됩니다. 마음이 검은 홍자 안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잠에 빠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힘이 길러집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느낌을 지니기 위해 스스로를 부추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니고 있는 힘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힘은 자신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는 그렇게 안정된 힘의 감각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더 탄트라에서는 강한 힘을 지닌 다키니가 꿈을 꾸는 자에게 왕자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꿈을 꾸는 자가 가르침을 전수받은 안전한 성체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형상이 아닙니다. 다키니가 왕자에 앉히는 대신 사장이 승진을 시켜주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축하 파티를 여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꿈은 이번 단계의 특질을 보여줍니다. 성체는 아니더라도 꿈을 꾸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며 부모가 아니더라도 안정감과 힘을 상징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2시간 후에 다시 잠에서 깨어 4번째 단계의 수행을 합니다. 4번째 단계는 가장 쉽습니다. 아침까지 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한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정해진 호흡법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단계는 새벽이 오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성기 뒤쪽에 자리 잡은 비밀의 차크라에 모읍니다. 차크라의 내부에는 검은색의 환한 빛이 나는 공이 있습니다. 검은 티클레입니다. 이것은 상상의 보다 어두운 면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꿈은 경로하는 다키니를 담고 있다고 가르침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홍수 혹은 폭풍처럼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머릿속에 심어진 자기라는 인상이 파괴되는 꿈입니다. 그러한 꿈은 악몽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꾸는 꿈은 종종 경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밀의 차크라 내부에 검은 빛이 나는 티클렛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검은 빛에 집중합니다. 검은 빛이 감각과 마음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다시 잠이 듭니다. 평화로움과 성취, 힘과 경로의 4가지 성질을 서로 연관된 시각적 인상이나 느낌, 감정이나 경험의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가르침이 제시하는 어떤 특정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성질입니다. 정서적인 색조나 꿈에서 느낀 감각, 그리고 꿈의 경험에 퍼져 있는 미묘한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꿈이 어느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경험의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꿈의 내용을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의 미묘한 정서적인 경향을 통해 우리는 프라나와 마음이 신체의 어느 에너지 체계에 집중하여 그 꿈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꿈은 낮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꿈에 연관된 모든 것을 검토하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생겨납니다. 이제 더 이상 깨어나야 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현존 속에서 깨어나고 깨어나는 과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밤 동안 주시의 연속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잠과 깨어남의 과정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루 종일 주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바에 따라 수행 자세를 달리한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자세는 특정한 에너지의 통로를 열어주기도 하고 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를 수행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티베트의 전통에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이 있는 에너지의 통로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 통로는 남성에게는 신체의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 여성에게는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성이 오른편으로 누워 잠을 자면 부정적인 프라나를 나르는 에너지 통로가 어느 정도 닫히면서 왼쪽 에너지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배가 눌리면서 왼쪽 배로 좀 더 많은 숨을 쉬게 됩니다. 아마 자신에게 알맞은 방향으로 누웠을 때의 효과에 이미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자세가 유독한 지혜의 프라나가 왼쪽 에너지 통로를 통해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성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유독한 지혜의 프라나가 오른쪽 에너지 통로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눕습니다. 이런 자세는 꿈에 영향을 미칩니다. 꿈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수행의 도구로 삼는 것을 쉽게 해줍니다. 왼쪽 에너지 통로를 여는 것은 일시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심 에너지 통로를 통한 조화로운 프라나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자세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잠을 자는 동안 주시의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사람들이 대개 아주 좁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침대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자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의식을 합니다. 좁은 바위 위에서 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주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커다란 침대에서는 잠을 자는 사람이 시계의 바늘처럼 돌아도 떨어지지 않겠지만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중이 흐트러지면 한번 실험해 보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꾸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숨을 쉽니다. 쉽게 집중이 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프라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세와 생각, 그리고 마음의 성질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끊어짐 없이 긍정적인 경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초점을 맞추기. 여러 가지 육체의 자세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고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듯이 서로 다른 시각적 형상에 초점을 모으는 것도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중심 수행의 4가지 단계는 4가지 차크라 안에 들어있는 저마다 다른 색의 빛과 티끌레 그리고 글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크라의 영역에 들어있는 연꽃이나 티끌레 혹은 글자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크라를 통해 이어지는 에너지의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의 형태와 성질을 그림과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인상을 사용하여 마음은 육체 속에 있는 특정 부분의 에너지 형태와 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할 수 있듯이 색채도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흰색으로 칠해진 방에 들어가는 것과 붉은색으로 칠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초록색이나 검은색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 됩니다. 색채는 의식 속에 특정한 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색채는 시각적인 형상화에 사용됩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집중과 흐트러지는 순간을 마치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의 힘에 따라 시각화되는 정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운둔하며 수행하고 나면 모든 시각의 대상이 말할 수 없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집과 나무, 모든 색과 모든 대상이 진동합니다. 매일 볼 때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던 형상들입니다. 그러나 50일 정도 어두운 곳에 머무르고 나면 시각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해져서 그 모든 것이 생동감이 넘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은 다시 빛을 잃습니다. 대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주시의 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실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편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시의 초점이 강렬해진다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더욱 생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수행에서도 집중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 부분에서는 티끌레를 떠올리는 시각화가 매우 강렬할 것입니다. 육체의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오면서 형상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감각이 흐려집니다. 들리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냄새도 더 이상 나지 않으며 몸에 닿는 감각도 약해집니다. 감각과 시각화가 점점 흐려지는 것은 집중의 강렬함과 예리함이 서서히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중의 차원이 변하고 감각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감각적인 경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떠오르는 형상도 없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에 빠지는 과정을 바라보며 이해하게 됩니다. 형상이나 감각이 완전히 어둠에 덮인 후에도 현존은 유지됩니다. 아자의 초점을 모으고 잠이 들 수 있다면 밤새도록 아자가 나타내는 순수한 현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도 여전히 현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밤새 의식의 초점을 유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약속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의식이 잠을 자는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잠을 자다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의식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은 매우 미묘합니다. 수행에 필요한 것은 그런 종류의 집중입니다. 강한 집중이 아닙니다. 가벼운 손길처럼 부드럽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집중이 수행에 사용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 속에 잠이 들면 자다가 깨어날 때도 기쁨 속에 깨어납니다. 잠을 통해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쁨에 매달리려고 예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기쁨과 더불어 휴식을 취했습니다. 티끌레와 함께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잠이 들듯 티끌레와 더불어 잠이 들면 됩니다. 티끌레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대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상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은 이원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태도입니다. 대상을 독자성을 가진 사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 대상에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것을 멈춘다고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험의 대상으로 여기며 경험의 대상을 자기와 분리된 실제로 개념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더 미묘해집니다. 처음의 태도가 공격적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의 태도는 수용적입니다. 처음에는 활동적으로 자기와 분리된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지만 점차로 그런 사고의 과정이 약화됩니다. 약화될수록 둘로 나누지 않은 니급하에 녹아드는 일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둘로 나누는 마음을 지닌 채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집중의 대상을 개념화하고
상상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강하게 경험하려 합니다. 또렷하게 보고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중의 대상이 우리의 육체와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주시 속에서 집중의 대상을 강하게 형상화한 후에는 초점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염원처럼 노력 없이도 집중의 대상이 떠오를 수 있게 합니다. 의식의 표면 바로 아래에서 마음을 수행의 대상과 묶는 것입니다. 아침에 약속이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나 기쁨 속에서 잠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상은 그저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그 이상 그것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서 바라보면 됩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햇볕 속에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존재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태양을 강하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따뜻해졌습니다. 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양과 나뉘어져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기와 빛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기와 빛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바로 온기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시각화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수행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바짝 조여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초점을 가볍게 맞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티끌레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티끌레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과 밀어넣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마음에 떠오르는 영상과 생각을 가지면서 잠이 드는 것과 하나의 대상에 정서적으로 강하게 매달려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만큼이나 다릅니다.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효과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응해 갑니다. 수행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 잠이 올 때까지 초점을 모으는 힘을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티끌레나 글자에 초점을 모으는 것은 시작의 과정입니다. 매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첫걸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도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아자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는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집중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에 초점을 모으기보다 그 글자에서 우러나는 본성 속으로 녹아드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매일 밤 일어납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순수한 리그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잠 속에서 활동을 멈추는 개념적인 마음의 총합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은 리그파라기보다 무의식의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리그파는 잠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마음에 떠오르도록 놓아두는 것을 넘어서면 이원적인 상태가 사라집니다. 마음은 여전히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끌레나 아자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념을 이용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는 순수한 주시만 남습니다. 초점을 모으기는 하지만 초점을 모으는 사람도 없고 대상도 없을 때 이원론을 넘어서 바라본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로 나누는 마음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아자가 저쪽에 존재하고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구분이 사라집니다. 영상은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은
더 이상 주체와 객체로 나뉘지 않습니다. 아자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글자입니다. 이것이 꽃잎의 붉은색에 의해 엷게 물든 아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자로 상징되는 둘로 나뉘지 않는 순수한 주시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할 때마다 꽃잎의 붉은색이 아자를 붉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중성을 초월한 현존을 잃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상을 떠올리는 수행이 잠을 방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 문제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그 자체가 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시각화는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르침에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이와 같은 초점을 모으는 수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으면서 현존을 유지할 수 있다면 죽음의 모든 과정이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현존을 유지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의식을 이동하는 포화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깨어있음의 순수한 공간, 즉 법신으로 곧바로 움직여가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소란과 어수선함을 겪지 않고 곧바로 맑은 빛으로 해방됩니다. 순수한 현존으로 머무를 수 없다면 우리는 꿈과 환상 그리고 윤회하는 삼사라 속을 어쩔 줄 모르며 헤매 다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밤새 맑은 빛 속에 순수하게 현존할 수 있다면 일상의 생활에서도 마음의 본성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바로도에서 자유를 맡게 됩니다. 시각적인 형상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면 이런 것을 시도해 보면 됩니다. 우선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완전한 암흑입니다. 주위만 깜깜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어둠이고 피부도 어둠입니다. 위아래 육체의 모든 세포가 다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것이 이 어둠입니다. 이제 그 어둠이 갑자기 물러나고 명료하고 넓게 퍼지는 빛이 우리를 감싼다고 상상합니다. 안과 밖이 온통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자신입니다. 두 가지의 시각적 형상화가 얼마나 다른 느낌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비추는 상상의 감각은 미묘한 것입니다.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떠올릴 때는 두려움이나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떠올리면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초점을 모으는 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실험입니다. 우선 몸의 긴장을 풉니다. 붉은색 빛이 나는 아자를 모그 차크라에 떠올립니다. 붉은 빛은 깊고 풍요롭습니다. 그 빛을 느끼도록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그 빛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목의 차크라를 가득 채우고 몸 전체에 가득 퍼집니다. 퍼져나가면서 몸속의 모든 긴장을 다 이완시킵니다. 그 빛이 닿는 곳은 붉은 빛으로 변화합니다. 몸 전체가 붉은 빛 속에 용해됩니다. 그 빛이 의식 속에 퍼져들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환한 붉은 빛밖에 없습니다. 느끼는 것도 고요한 붉은 빛입니다. 듣는 소리도 평화로운 붉은 빛입니다. 빛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음이 붉은 빛이 되어 대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붉은 빛이 붉은 빛을 바라봅니다. 주체도 객체도 모두 붉은 빛 속에 녹아듭니다. 몸이나 에너지, 세상 의식의 작용, 그 모든 것이 녹아듭니다. 이제 우리는 붉은 빛 속에 완전히 용해되었습니다. 내면도 없고 외부도 없습니다. 붉은 빛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아자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밤새 초점을 모으는 방법이며 시각적인 형상과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수행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행은 순서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목에 있는 차크라에 아자를 떠올리고 그것에 초점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잠이 들 때 합니다. 이상적으로 2시간 후에 두 번째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후에 세 번째 수행을 하고 또 2시간 동안 잠을 잔 후에 네 번째의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다가 깨어나는 것은 잠을 보다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주고 꿈의 명상을 더 쉽게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원한다면 알람 시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4등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 차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8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그래서 2시간의 간격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깨어나는 과정을 통해 명료함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차례를 놓쳤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를 못하고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은 수행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더 잘하겠다는 염원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의 수행을 하고 아침까지 그냥 잠이 들면 아침에 두 번째 수행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의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4가지의 중심 수행에서 어느 하나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의 결과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크라와 색상, 명상, 시간, 요소, 에너지, 그리고 명상의 자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특정한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는 의식의 특정한 에너지의 성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질은 다음 단계의 발전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므로 4가지의 단계를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꿈의 평화로움을 불어넣습니다. 이 부분의 수행만 했다면 꿈의 평화로운 면을 바라보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면은 여전히 바라보기 힘듭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현존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현존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수행에서는 언제나 쉬운 상황을 먼저 다룹니다. 그 다음에 수행이 깊어지면서 더 어려운 상황의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이 수행법에서도 우리는 먼저 흔들리지 않는 현존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을 하며 명료함을 기르고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경로를 상상합니다. 수행의 첫 번째 부분은 어떤 요소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들기보다는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꿈을 꾸며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면서 다시 힘을 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차크라는 목의 차크라입니다. 목의 차크라는 잠재력 그리고 확장과 수축의 에너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2시간 후에 잠에서 깹니다. 이미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긴장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와 속성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에서 흔들리지 않고 현존하며 초점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습니다. 그 능력이 수행의 주춧돌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수행은 가지런하게 다듬기 위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존재를 가지런하게 다듬기 위해 이마의 차크라에 초점을 모읍니다. 첫 번째 수행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키우고 두 번째 수행에서 명료함을 기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행에서는 힘을 기릅니다. 세 번째 수행에서는 몸 중앙에 있는 가슴 차크라에 초점을 모읍니다. 이 차크라는 힘의 근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힘이 길러진다는 것이 꿈속에서 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길러지는 힘은 거칠고 공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생각과 환상을 지배하는 힘이며 무언가를 마주칠 때 습관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힘입니다. 왕자에 앉은 왕처럼 우리는 힘의 근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순수한 바라봄입니다. 네 번째의 수행은 흔들리지 않고 현존과 명료함 그리고 힘을 기초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성질이 키워집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두려운 꿈을 꾸게 하는 원인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수행을 마친 후에 우리는 비밀의 차크라에 검은 티끌레를 떠올려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두려운 꿈의 원인을 불러냅니다. 이 차크라는 격분하는 카르마의 흔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꿈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두려움을 주는 카르마의 흔적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행을 이런 식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현존과 명료함, 힘을 길러나갑니다. 두려움을 주는 영상은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행이 깊어지게 하는 기회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수행을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의 수행 중에서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으면 다음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행의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수행을 하면서 잠이 들고 중간에 깨어날 때마다 첫 번째 수행만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수행만 합니다. 평화로운 꿈을 꾸게 되고 바라보는 주시가 흔들리지 않으면 첫 번째 수행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행을 시작합니다. 명료함을 기릅니다. 계속 수행을 하면 명료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수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세 번째 수행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수행 없이 두 번째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수행을 하고 나서 네 번째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행이 복잡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꿈의 명상을 수행하면 점점 더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현존 안에 머무를 수만 있으면 꿈은 저절로 명료해집니다. 수행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본 수행과 중심 수행을 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이용하면 됩니다. 꿈에서 변하지 않는 명료함을 가질 수 있다면 수행을 간소화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